자, 반갑습니다. 페페아빠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날 일단 지금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또 이제 변동이 있는 게 있습니다.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조금 안전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 새벽부터 그 푸틴 그 대통령 연설하고 막 그 뭐 핵공격 하겠다, 이거 근데 작년에도 그러긴 했는데 지금 휴전하는 거 아니면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근데 여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거의 한 2년 정도 지속되었는데 중동 전쟁까지도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올림픽 끝나고 몇 일 뒤에, 한 4일 정도 뒤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뭐 예전에 뭐 크림반도나 이런 것들 전쟁 생각해보면 원래 늘 그래왔던 좀 비슷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크게 좀 주목을 받게 만들었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했고요. 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서 3월달인가? 그때 막 웨이브 코인 오르고서 엄청 크게 떨어진 기억이 납니다. 11월까지 계속 떨어졌죠. 결국에는 중간에 뭐 루나라든지 뭐 셀시우스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이제 파산까지 하면서 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이제 얻어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일단 크립토가 전쟁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비트맥시 입장에서는 전쟁이랑 크립토랑 굉장히 긍정적인 관계다. 예를 들어 전쟁 대비해서 네트워크가 끊기더라도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언제든지 이 해직을 할 수가 있다. 화폐 가치가 무너졌을 때. 근데 지금 나타나는 그런 전쟁들은 막 전면전처럼 막 이제 막 예전에 제 1차,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막 전면전 형태로 막 이렇게 막 그냥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지역을 딱 두고서 거기서만 싸워요. 전면전이랑은 좀 다른 거죠. 국지전처럼 해서 이제 특정 지역만 두고서 싸우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끊길 일이 없어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조금 이제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뭐 교란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그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제 중동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거기서도 국지전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국지전 형태로 가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사실 이제 러시아 뭐 다 될 거 다 되잖아요. 러시아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쟁 난지도 몰라요. 전쟁 난지를 아는데,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 지역에서만 그냥 하나의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싸우고 그 경제는 경제대로 따로 돌아가고. 대신에 러시아가 한번 막힌 적이 있었죠. 그 루브라 국제적으로 차단했을 때 루브라 결제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결제 수단이나 이런 것들 거의 차단했을 때 루브라 가치가 떨어졌는데 에너지 거의 강대국이잖아요, 러시아도.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결제를 원래는 뭐 그 달러나 이런 것들로 받았다며 루브라로만 받겠다라고 해서 바로 회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전에 한번 다뤄드렸죠. 근데 지금 일단 다시 유가가 조금 오르고 있어요. 유가가 잡힐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는 곧 이제 인플레이션과도 관련이 있고 이 전쟁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임팩트를 좀 크게 보여줬던 거는 이제 100달러 돌파했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했을 때 그때가 좀 임팩트가 좀 세긴 했어요. 예전이었으면 50달러 선에서 좀 이제 맴돌았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의 유동성이 아직은 남아있는 건데 안 좋게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뭐 선물 거래를 모두가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유가나 이런 것들은 저희 그 일상생활에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안 좋은 유동성인 거죠. 이게 안 좋은 유동성. 예전이었으면 평균 거의 한 4, 50달러 정도 할 때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중동이랑 이런 전쟁들이 났을 때 크루드 오일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사실 저는 좀 이제 크게 보면은 그냥 이쪽 선이 좀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오르면 그냥 진짜 완전 헬게이트죠. 그냥 전 세계가 그냥 여기서 더 오르면 더 오르면 헬게이트인데,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저는 좀 피크를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거를 유가 자체를 예상하기는 되게 좀 힘드네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랑 관련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일단 중동 전쟁이 사실 이제 올림픽, 평화의 상징 올림픽이 끝나고 지금 몇 일 안 돼가지고 이제 전쟁 공격이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설레발이 아니에요. 이거는 호들갑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호들갑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로 이제 공격 임박이에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저도 전쟁이 원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나? 그때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아니 우리가 대놓고 침공하겠다를 예를 들어 알려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원래의 전쟁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가야 되는 게 그게 공격 아닌가. 공격이라는 게. 근데 이제 너무나도 친절하게 미리들 다들 대피들 하세요. 그래서 우리 침공할 테니까 조심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좀 말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좀 질서가 있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왜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있겠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인 세력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그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발생을 할 건데 지금 언제 그 침공 어쨌든 공격을 하냐 그 문제예요.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자산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을 할 거니까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모두 대비를 해가지고 진짜 탑급 그 자산 운용사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세력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미 현금화를 하고 있었던 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왜냐면 그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코인 시장에 반응을 할지는 지켜봐야겠는데 당연히 저는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면 떠오르는 게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또한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혀 관련이 없다. 전혀. 비트코인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는 시기는 오히려 화폐 가치가 실제로 떨어졌을 때 그것들을 해칭하기 위해서 근데 예를 들어 그런 상황들이 되려면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강달러 현상들이 전 세계를 모두 다 힘들게 할 겁니다. 강달러로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가 하나씩 이제 조짐들이 무너지면서 각국의 화폐 가치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화폐 가치들이. 원래 이런 시작은 어떠한 좀 큰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다가올 그 댓글로도 질문들을 남겨주셨어요. 올해 다가올 아니면 다음 그 25년에 다가올 그런 금융위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레버리지로 인해서 끌어올렸던 증시가 됐던 뭐 코인이 됐던 이런 것들이 코인은 뭐 이미 올라가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 10월 달에부터 좀 뒤늦게 그 펌핑들이 됐다면 작년 10월부터 펌핑 됐던 것들이 2월달, 3월달에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물량들을 넘긴 거다라고도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월달부터 뭐 세이부터 이런 코인들이 올려가지고 AI 코인도 마찬가지고 2, 3월달에 올해 2, 3월달에 넘기고 그럼 넘겨받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탈출을 하려면 이게 단순히 4개월, 5개월 만에 걸릴까?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좀 이제 가지고는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일단 좀 봐야겠죠. 이번 주까지는 봐야겠는데 또 어떤 변수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이제 준비는 해야 된다. 언제든지. 그래서 일단 좀 이제 살펴보면은 또 상황이 또 좋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어제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 그냥 뭐 3, 4%씩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좀 시원하게 올려줬어야 됐거든요. 이게 좀 그림이 좀 안 좋은데? 왜 그림이 좀 안 좋은 게 일단 대장으로 치고 나간 게 없어요. 특히나 어제 새벽에는 수익 코인이 좀 오르긴 했어요. 얘는 이제 수이세이 미나라고 수세미 그 조합들 뭐 작년에 막 룸 네트워크부터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10월달에 커플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얘가 미체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예전처럼 숏 청산을 좀 시키면서 그 한 번에 숏 커버링 청산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빔을 만들어 줄까? 그러면 어쨌든 해외 쪽에서 올리다 보니까 국내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근데 또 패턴이 좀 다른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단 한 번도 안 보여주네 올해는. 이것도 지금쯤에도 기대를 해봤는데 이게 전에도 제가 페페코인 말씀드릴 때도 뭔가 숏 커버링 청산빔을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를 기대를 해봤는데 그게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장의 컨셉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쇼커버링 한 번에 청산비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운전하는 운전대를 잡는 스타일이 뭐냐면 예전에 중국 스타일이었으면 차이나머니였으면 시원하게 그냥 쇼청사 시키면서 한 번에 올렸거든요. 근데 확실히 시장을 지금 미국 쪽에서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것도 막 약간 시원시원하게 가는 게 아니고 좀 어중간하게 갑니다. 계단식으로. 근데 떨어지는 것도 계단식으로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옥의 패턴인 게 뭐냐면 예전 중국 스타일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그러면 차이나머니였으면 진짜 차이나머니가 화끈했거든요. 그 중국 세력 그 큰형님들이 부럽네요. 그립네요. 미국 세력보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했어요. 예전 스타일. 근데 요즘 스타일은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요지까지 올라요. 그러다가 갈 듯 말 듯 하다가 요래요. 그러니까 완전 이 패턴 자체가 바뀐 거죠. 예전이었으면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청산을 시켜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시장에 있는 물량들을 긁어줬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거래소 지배력들이 좀 높았어요. 중국계 거래소들. 뭐 바이비트가 됐던 바이낸스가 됐던. 근데 이제 확실히 좀 느낌이 미국 쪽에서 확실히 좀 이제 개입들이 됐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다 요래요. 그러니까 수위 같은 경우에도 그럴까봐 그러면은 또 이제 또 안 좋아지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청산빔 좀 이제 만들면 됐는데 요즘 스타일이 어떻게 이렇게 좀 이제 좀 계단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좀 이제 대장급들이 나오긴 해야죠. 그래서 예전처럼 뭐 웨이브 같이 뭐 오브스 하면은 또 이스라엘 이란 있거든. 이스라엘인가? 네, 이스라엘 코인이거든요. 오브스가. 그리고 웨이브 하면 또 웨이브인데 워낙 이게 그러니까 두 번 안 주긴 하거든요. 두 번 안 줘요. 또 똑같은 패턴을 두 번 안 주는데 예전에 러시아 전쟁 때 웨이브 올랐으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때 오브스가 오를 것이다. 이걸 보는 사람이 은근히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제가 좀 이제 조심스러운 건가?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어제 수입 보니까 이 패턴 자체가 그냥 불장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이제 약간 이번 주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살짝 좀 꺾인 느낌 오늘 새벽에 좀 느끼면서 불장 생각들이 전혀 없구나.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현물 주도로 안 올릴 거면 해외 쪽에서 선물 그 청산을 올려야 되는데 뭐 아직은 뭐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대로 계속 흘러가다가 계속 질질 흐르면은 그 상승할 수 있는 시간대 골든타임도 놓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가버리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예전이랑은 확실히 좀 달라졌구나. 예전에 페페 같은 경우 처음 나왔을 때도 역시 차이나머니가 좋았었는데 확실히 이게 좀 달라진 게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부터 좀 달라졌어요. 이게 이제 운전대를 미국에서 잡고 있다. 그 핸들링 또 이제 운전을 확실히 좀 이제 중국계 세력들이 좀 그립긴 합니다. 그립긴 한데 아마 그런 움직임들은 다음에는 이더리움 그 민코인 불장들 올 겁니다. 분명한 건. 저도 이제 웨이브가 됐던 위챗이 됐던 이런 중국계 그 방들을 다 보는데 최근에 일단은 좀 멈췄어요. 최근에 막 신규로 막 나온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들을 눈치를 본다. 이 사람들도 세력들도.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더 큰 불장을 위해서 약간 좀 이제 성장하는 단계가 아닌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단련되는 시기가 아닌가. 민코인 불장을 위해서. 그래서 차이나머니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랑 좀 달라진 게 예전이었으면 김치코인들 많이 올려주기도 했었을 거거든요. 최근에도 그 어베이 코인인가? 그것도 막 이제 그 뭐 외국계 세력들이 막 이렇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상장 펌핑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전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뭐 상장 펌핑뿐만이 아니고 그런 펌핑들에 대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힘듭니다. 힘들고 그 자금들이 국내로는 들어오기 힘들어서 아마 민코인으로 빠질 건데 그것도 지금 시기는 아니다. 지금 시기는 너무 빠르다고 그 적절한 시기에는 아마 슈퍼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민코인 슈퍼사이클. 지금도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솔라나는 슈퍼 사이클이긴 했죠. 제가 전에 2월달에 분석을 해드렸던 그 시점들 대비해서 움직인 것들을 보면은 이더 기반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인 것들은 없었어요. 저도 이더 기반은 사실 한 5개 정도밖에 추리진 않았습니다. 가장 큰 성과를 냈던 게 바로 보보 코인이고, 근데 이제 나머지 애들은 사실 희망이 조금은 이제 김치 코인들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려면 결국에는 쇼청산을 하면서 드리블을 해야 돼요. 이게 운전을. 근데 쇼청산이 안 나오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버리면 이것 또한 이번 주도 좀 솔직히 좀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힘들어 보인다라는 게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웬만하면은 근데 메이저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안정적인, 제가 그래서 7대3 비율들을 좀 아직도 강조를 드리는 게 70% 현금화를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테더가 만약에 가격들이 좀 움직이더라도 이거 몇 프로 안 움직여요. 근데 결국에는 더 크게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원까지도. 저는 진짜 2,000원까지도 바라보고 있어요. 최종 테더가. 이게 결국에는 테더 지배력이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업비트에서 만약에 USDC까지도 상장을 했으면 모르는데 테더만 상장을 했어요. 테더만. 지배력이 굉장히 시장에서 낮아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선물, 어느 구간에는 선물 청산빔도 나올 거예요. 테더 가치가 떨어지면, 디커플링 되면 선물 가격만 올라가는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구간대는 아니어도. 그래서 나머지 애들 보면은 솔직히 좀 희망이 좀 이제 사라지긴 하네요.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비트가 무조건 안정적인 구간을 가려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지금 구간대 가야 돼요. 지금 구간대.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한 52,000달러대까지 이렇게 고꾸라진다면 이거는 최악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 이거는 물론 52,000달러대에서 바로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여기도 막 이렇게 엄청 막 맴돌겠죠? 불틀의 3단계가 끝나는 시점이 결국에는 노란색처럼 이렇게 가서 한파동을 이렇게 한 2주 정도를 빼고 가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냐, 이 둘 중 하나인데, 노란색 상황이면 안정적이죠. 이 정도면 좀 공격적으로 막 이제 치고 빠지고 해도 될 텐데, 그 전까지는 확실한 건 모르니까 7대3. 어제도 좀 이제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롱숏 청산빔인지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 이전에 탑승할 기회 안 주고서 올리고서 그냥 이제 계단식으로 하락하다가 한 번에 그냥 내리 꽂아버릴 건지, 갑자기 막 러시아나 막 이스라엘 뭐 전쟁 막 시작 빔 나와가지고. 왜냐면 어제 폐막식 끝났으니까 이제 올림픽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오늘 새벽까지 봤는데 좀 불안불안하네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제 나왔어야 됐거든요. 수위 같은 애들이 어제 청산빔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물론 좀 오르기는 했는데 확실히 좀 메가리가 빠졌어. 예전에 그런 펌핑 스타일이 없습니다. 이게 이 미국에서 이제 시장을 이제 지배하다 보니까 차이나머니 세력들이 좀 그립습니다. 차이나머니. 중국 세력들이 확실히 좀 이제 그립긴 하네요. 민코인 장을 준비를 해봐야죠. 그게 11월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민코인들도 좀 이제 좀 테마들 섞인 애들을 보면은 다 만든 곳들이 미국이 아니에요. 실제로 막 게임스탑 같은 민코인들 있잖아요. 게임스탑 막 예를 들어 뭐 트럼프 마가도 마찬가지. 마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계열들 있잖아요. 그 이름들만 네이밍이 어쨌든 미국의 대표인데 근데 만든 거 보면 중국계 세력들이 만든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완전 이 지배력이 좀 확실히 이제 메이저급에서는 낮아졌어요. 중국계 세력들이. 왜냐면 실제로 작년부터도 파산했던 기업들도 있고, 재작년부터 그 FTX 파산할 때 그 과정에서 파산했던 채굴 기업들도 있고,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의 채굴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채산성을 대비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들을 지금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실제로 이미 파산하는 과정을 보여줬잖아요. 예전에는 비트코인 막 1,000달러, 10,000달러일 때는 비트코인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 캐스퍼였나? 캐스퍼?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로, 다른 것들로 눈을 돌렸던 것도 있어요. 요런 애들이 올린 게, 채굴 세력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못 올리니까 그냥 방식을 바꾼 거예요. 새로운 코인 하나 찍어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채굴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트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비트의 그 지배력이. 그래서 채산성을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채산성을
뭐 이제 지금 채굴자들이 항복을 했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채굴장들이. 자, 이런 거 BTC 채굴자 카피출레이션 끝물, 이게 뭐냐면 항복이 끝났으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채굴자 출레이션이 뭐냐면 항복해가지고 이제 계속 다 팔았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완전한 항복은 채굴장 장비들 다 팔고 그냥 이런 것들 지분 넘기고 이래야지 항복이지, 비트코인 파는 게 멈췄다고 해서 이게 시장에 그게 바닥이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럼 바닥이어가지고 가격들 올라가면 항복이 아니고 채굴장 세력들까지 더 살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논리를 왜 지금 적용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손바뀜이 됐거든요. 시장의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세력들이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채굴장 항복이 종료가 됐으면 항복이 종료가 됐다라는 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돼. 이걸 왜 지금 이걸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항복을 한다라는 건 비트코인 매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채굴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팔아야지만 그게 항복인 거죠. 비트를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항복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그러면 가격들이 그것 때문에 더 올라가면 다시 살려주는 건데, 그거 가격들을 누가 올려주겠어요? 이미 이 사람들 힘들어가지고 파는 상황인데 이걸 누가 올려줘요? 원래였으면 이 채굴장 세력들이 올렸어요, 원래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걸 못 올려요. 이미 지배력을 잃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재료들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만하다. 또 최근에 아서웨이즈 또 바뀌었습니다. 아서웨이즈 또 내년에 또 불장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이게 모르겠어요, 나중에. 예전이었으면 아서웨이즈가 시장 움직여주고 그랬어요. 예전에 비트코인 $10,000일 때는, $10,000에서 막 $7,000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때는 선물 거래가 비트맥스가 가장 컸거든요. 물론 아서웨이즈도 아서웨이즈인데 기관들이, 세력들이 비트맥스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배력이 좀 컸는데 요즘에는 지배력이 좀 많이 낮아졌고, 그냥 일단 당장에 보이는 이더나부터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더나가 굉장히 많이 좀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바닥을 치는데 그리고 USD부터 해서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USD가 최근에 선물 상장을 했더라고요. 얘까지 선물 상장을 하네요. 선물 상장된 그건 안 떴네요. USD 이거 선물 상장했어요. USDC랑 다르게는 얘 상장한 건 좀 다르긴 합니다. 좀 뭔가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어제 메이저급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타이밍을 좀 놓쳤다. 특히나 수위 같은 애들이 타이밍을 놓쳤고, 바이비트랑 여기 상장을 했네요.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다 있나? 다이는 없죠. 봐봐요. 다이는 없고, 근데 USDC도 있긴 한데 USDC는 작년에 디패깅 났을 때 한번 활용이 됐어요. 얘는 그러니까 다시는 디패깅이 그렇게 엄청 하락 쪽으로는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USDC가 상승하고 디패깅이 USDT가 하락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카오스죠. 혼돈의 카오스 그냥.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일단은 좀 솔직히 메이저급도 좀 위험하다. 다시 좀 이제 어제 상황으로 보고서 바뀌었습니다. 최소한의 공격적인 포트를 좀 짜려면 62,000달러대 여기까지는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70,000달러가 간다라는 그건 아니고, 한파동에 불트랩 3단계가 연장이 된다면. 근데 연장이 안 되고 그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일단 메이저 코인들은 싹 다 나가리고, 그냥 수위 하나가 결국에는 희망 고문하듯이 얘 하나 때문에 다른 애들 DCA 하게 만드는 게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 시가총액 적은 뭐 스몰캡이나 자발트 코인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도 상장 페이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사실 좀 기대를 해본다면, 뭐 상패빈까지는 아니어도 시총 적은 애들은 어느 타이밍에 또 훅 치고 올지 몰라요. 근데 메이저급들 이제 국내에서 거래량들이 많이 좀 지배력이 좀 많고 홀더들이 많은 코인들은 사실상 비트가 만약에 52,000까지 떨어지면은 그냥 끝났다. 여기서 그냥 데드캣 반등이 끝났다. 리플로 인해서 데드캣 반등이 한 번씩 났잖아요.
그러면은 끝난 거라고 저는 일단은 판단이 들고, 만약 BT가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이건 조정이 아닙니다. 불투의 3단계를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발트 코인이나 막 예를 들어 뭐 작은 민코인들은 또 모르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선물 상장들이 되어 있으면 이 52,000달러까지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수 있는데, 약간 떨어지기 전에 약간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이때 한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잡코인들은 그래요. 잡코인들은. 근데 메이저 코인들은 여기까지 갔을 때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총 정리고, 오늘 새벽부터 좀 이제 봐왔는데, 이게 좀 아쉽긴 하네요. 예전처럼 그런 세력들이 진짜 완전히 떠났구나. 예전처럼 그냥 화끈하게 올려주고 그런 세력들이 완전히 떠났다라는 느낌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가도 좀 이제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미국에서 그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드리블을 하는 게 심상치가 않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